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모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이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호스트 나또 바게트라고 합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저는 전설의 구형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심야 괴담회 같은 방송을 통해서 괴담을 접하시겠지만 저는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신형이 아닌 구형을.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이름이 본명이 이제 구씨다 보니까 구씨의 형에서 이제 구형. 네. 저도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는 구닥다리의 구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뜻을 두 개를 이렇게 적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링입니다. 링. 제가 영화 링을 좋아해서 링입니다. 영화 링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좋아하시는 거죠? 그냥 영화 바이브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지택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예,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저를 모를 것 같아서 이름 석자를 적어봤습니다. 저는 코스닥 상장사인 줄 알았습니다. 오지테크? 오지테크. 저 마우스 덕분에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건 로지텍입니다. 네, 오지텍이 아니라.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기 피부. 분명 아까 아기 피부로 적었는데 제가 적긴 했는데 수기로 적긴 했지만 못한 것 같습니다. 아기 피부입니다. 아기 피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할 텐데, 다만 무서운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너무 무서울 수 있으니 진중한 자세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부터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전설의 구형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달에 한두 번씩 라디오 DJ를 한 적이 있는데 PD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약간 남양 특집으로 100명이 모여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라디오 녹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을 납골당에 모아놓고 촛불을 100개를 준비를 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가 하나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끄고 퇴장하는 그런 형식의 방송이었는데, 이 말이 100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막 열심히 이제 촬영을 해서 한 7, 8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100번째 분이 이야기하시고 이상입니다 하고 촛불을 푹 끄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오랜 시간 고생을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감독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잘 끝내놨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연출이나 이런 분들한테 확인해봐라,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꺼진 촛불은 정확하게 100개고 거기 안에 있는 인원도 딱 100명, 그 여자분까지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로 한 분이 딱 100명이고 뭔가 사람 숫자랑 촛불 숫자랑 이야기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향 감독님한테 혹시 지금 한번 체크를 해봐 줄 수 있냐,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지금까지 녹화한 내용을 그래서 음향 감독님이 체크를 해보셨는데 문제가 없이 100개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대요. 근데
이제 음향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피디님 이거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40번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40번대에 한 남자가 이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40번째 무서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더래요. 그러고는 라고 목소리가 음향 오류가 난 것처럼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이야기가 없고 바로 41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분이 녹음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로도 어쨌든 음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프로그램상으로는 지금 제대로 된 녹음된 이야기가 99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방송적으로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해서 그 한 분 남으신 여자분이 41번째 이야기로 이제 녹음을 끝내고 체크하고 문제 없다고 확인하고 그냥 프로그램은 그대로 완성이 돼서 방송이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피디님한테 음향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음향실로 돌아와서 이거를 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작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 소리를 증폭시키면 무슨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이 소리를 키워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피디님도 들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40번째 무서운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죽어가지고요. 까지 녹음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죽어가지고 뒤에 얘기는? 뒤에 얘기는 없었다고. 그럼 그분은 무서운 얘기도 없는데 괜히 죽어가지고 하고 말만 꺼내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마 그분은 그게 오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전형적인 재미없는 아저씨가 죽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지 마십시오. 재수 없습니다. 그렇게 100명 모이면 어쩔 수 없이 감없는 사람이 그렇게 물 흐리는 놈들이 하나씩 껴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거 호러티는 직접 구매하신 건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이 티를 입으면 더 무서울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유치한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여기도 감없는 아저씨가 하나 껴있는 것 같습니다. 전설의 구형님이 돌아가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지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장난감을 좀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을 좀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혹시 이만한 탱탱볼 아세요? 알죠. 손바닥에 튀기는 거. 얌체고. 그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애착 장난감. 많이 갖고 놀 때는 한 2~3시간씩 또 튀기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TV 다이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계속해서 공을 튀겼습니다. 치크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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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공중에서 튀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서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중에서 튀겼다고요? 저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앞에 이 튀기는 거 좀 길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왜? 치크타카를 저 한 12번부터 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서우셨나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이 또 없었나요?
안 그래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괜히 그냥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뱀한테 말도 시켜보고 했었는데 되던가요? 뱀한테 어떻게 말 시켰는지 한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떤 느낌으로? 인사를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 제가 알기로는 알아들었는데 별로 친구하고 싶지 않아서 대답을 안 했다고 그 뱀한테 들었습니다. 아 들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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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전에 탱탱볼을 갖고 오다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어떤 일이? 진짜요? 아니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악귀 피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형사로 일할 때 얘기입니다. 언제 일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거짓말 공유해도 됩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믿어주시는 겁니까? 듣다 보면 아마 설득이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경솔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어떤 분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 일본에 정말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 사시는 저렴한 펜션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이런 철제로 된 지그재그형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그리고 제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추측을 하기 위해서 계단에 다 올라가 봤는데 3층에 유서랑 신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와중에 핏자국이 4층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전 이거를 자살로 볼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서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핏자국이 4층까지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시체를 확인을 했는데 저는 그 상처를 보고 이게 자살이었다는 걸 결론에 내렸습니다. 왜냐면 이 돌아가신 분의 머리에 2개의 커다란 타박상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3층에서 자살 시도를 하시고 떨어졌는데 죽지를 못해서 4층까지 직접 걸어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투신을 마셔봤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길래 그런 의지로 4층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셨을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어디서요? 뭐 지리에 밝으신가요? 제가 뭐 말하면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어디 쪽에서 경찰 활동을 하셨는지. 그 시골 마을 어디 있어요? 신분을 조금 숨겨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특수 자살 형사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냥 CSI 같은 뭐 그거보다 좀 더 비밀스러운. 더 비밀스러운.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셔도 이것만 얘기해도 된다고 제가. 그리고 이제 녹화면에. 다 손 털고 나오셨죠 거기? 그건 제가 이 사건 이후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악귀 피부 형사님의 스토리인 줄 처음 알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그날 너무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어서 주변에 있는 그 일본 선술집에 가서 유창한 일본어로 그걸 털어놨어 버렸습니다. 그 너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세서. 근데 그분이 한국말로 옮겨서 인터넷에다가 적어서 제가 그때 좀 곤란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무서운 게 제가 12살 때 95년도에 PC통신에서 이 얘기 봤습니다.
몇 살? 95년생이시고 전 95년생. 95년도에 그 얘기를 12살 봤어. 봤습니다. 몇 살 때 경찰을 하신 거죠? 아 그때 최연소 경찰로 그 미란다 원칙 이런 것도 일본에도 똑같이 하죠. 그걸 저 미란다를 시켰습니다. 저. 아 후배 네. 형사에게. 이런 이제 고지를 해주는. 한 살일 때 후배가 이렇게까지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링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군대 괴담입니다. 부대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고 저희 부대 CCTV 감시 근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앉아가지고 감시를 하는 건데 항상 거기는 지휘통제실에서 같이 감시하는 인원과 그리고 옆에 있는 당직 사령님까지 그렇게 자리를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잘 없습니다. 어떤 날에 갑자기 당직 사령님께서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나가고 교대 목적으로 잠깐 옆에 있는 인원이 빠졌던 사이에 그때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밖에서 당직 사령님 긴급한 목소리로 지금 긴급한 상황이야 빨리 나와 이렇게 굉장히 다급하게 소리를 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근무하던 인원이 절대 CCTV가 켜져 있는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데 어차피 화면도 꺼져 있고 그래서 나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휘통제실 나가려고 문을 딱 열고 밖으로 했는데 갑자기 문 열자마자 밑에 사람이 그 손으로 팍 끌더니 가지마 그게 당직 사령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도 그 소리 들었어 가지마 그게 부대에 내려온 굉장한 괴담이었어. 뒷얘기가 더 있지 않나요? 뒷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럼 마저 하십시오. 당직 사령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휴가도 잘려 이상 무서운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뭐에 씌인 건가요 혹시? 그 엄마한테 혼난 얘기도 하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망생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같이 지망생하는 동생이랑 4평짜리 월세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다 딱 눈을 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 머리를 여기다가 두고 이렇게 다리가 저쪽이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180도 돌아가 예, 있는 맞아요. 턱이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있는 상태로 저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몸이 잘 안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 누운 상태로 그분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이러다 겨우 몸을 뒤집고 기어가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딱 눈이 떠지면서 그분이 또 이렇게 가랭이 사이 뭐 이렇게 되신 분이 쳐다보고 저를. 그리고 저는 또 막 이걸 한 10분 동안 그러다가 5번 정도 그렇게 하다가 잠에 깨서 아무래도 집터가 안 좋은 것 같다 싶어서 같이 사는 동생한테 난 나갈 테니 넌 여기 살아라. 형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이러한 귀신을 봤어. 그러니까 동생이 형 나도. 그러니까 같이 사는 곳에서 같은 귀신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무서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집터에 그 귀신 할아버지가 예, 이제 살았나 보네요. 근데 왜 싹이 올랐는지를 조금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위란 게 그렇죠. 진짜 눌리면은 진짜 딱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가위 걸린 것 치고는 되게 많이 움직이시지 않나요? 그 당시에 좀 근력이 있었어가지고. 근력이요? 근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군요. 예, 지금은 제가 커졌는데 다시 한번 좀 물어보세요.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설의 구형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들 4명이 우연히 되게 그냥 허름한 그 폐가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유명한 폐가는 아니었고 정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던 분이 빠지면서 오래 방치가 된 집이었어요. 그래서 놀다가 사실은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해서 4시 출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약간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동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자 하는데 그 중에 그래도 담력이 좀 센 친구가 뒤에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이렇게 뒤를 두리번 거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냥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를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오를 진행하는 도중에 게스트로 무속인 분이 오셔서 그냥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제 얘기인 것처럼, 근데 뒤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속인 분이 당연히 없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거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에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데 저희가 이 정수리 위쪽으로 위에 있으면은 그 기척이 뒤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돌아보면 없고 무조건 위를 봐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그 기억이 잊혀질 즈음에 또 똑같은 그런 비슷한 장소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등 뒤에서 진짜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친구가 그 방송 내용을 기억을 해서 이거 그거잖아, 위에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으니까 위를 절대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담력 있는 친구가 야 괜찮아 보자, 우리 위에 뭐가 있는지 보자. 그러니까 혼자 보는 건 무서울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고개를 들어서 보자. 그래서 하나 둘 셋 고개를 드는데 하나 둘 셋. 아이 야. 죄송합니다.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으악 하고 4명이 다 뛰어나왔어요. 뛰어나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리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어하고 다음날 방송이 없는데 그 무속인 분이 자주 오시는 곳에 가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를 봤는데 위에는 없고 뒤에 소리가 들렸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당연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뒤에 없고 위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위를 봤는데 위에는 없고 뒤에서 소리가 났다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소리가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근데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서웠던 거거든요. 가까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맞잖아요. 머리에서 내려왔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제가 위로 올려다 보니까 뒤로 내려오고 하는 소리가 쿵. 이상입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저도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형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 하시는데 또 오늘 네. 오랜만에. 근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를 쳐다봤을 때 내려온 이유가 이 처녀 귀신이 보통 머리가 길고 하얀 속옷을 입고 있는데 위를 보면 팬티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부끄러워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고 싶으면 눈만 이렇게 올려서 봐라. 거울 같은 거.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악귀 피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동네 호호 아줌마라고 불리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동네 아이들이 본인의 마당에서 놀도록 해주시는. 근데 그분은 언제든 어떤 장난을 쳐도 호호호 넘기셔서 그래서 이 별명이 호호 아줌마. 근데 이 저랑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달리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어디까지 운날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아주머니가 정말 정성스럽게 기르던 꼭 한 송이 그거를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그날도 호호 아줌마는 호호호호 정말 장난기가 많구나 겨우그 다 같이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그 친구가 살해를 제 친구 얘기 그렇게 웃으시나요? 제 친구가 죽은 얘기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일 뒤에 그 친구가 운명을 달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어른들한테. 얼마 전에 꽃을 뽑았다 호호 아줌마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어른들한테 했는데 다행히 범인이 잡혔는데 그냥 동네에 있던 수상 쫓던 아저씨. 그래서 다들 안심을 하고 그리고 호호 아줌마 집에 다시 한번 마당에 놀러 가는데 그날 호호 아줌마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장난감이나 강아지도 그대로 있고 안에 간식도 있고 하니까 평소 놀던 대로 잘 놀고 돌아가려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좀 있던 아이였다 보니까 호호 아줌마 방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방에 들어갔는데 책 하나가 딱 하나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궁금해서 넘겨봤는데 거기에 죽은 친구 이름이 이제 밝히면 좀 그러니까요. 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석이 오늘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다. 플러스 1점. 그 밑에 성균이 발을 씻지 않은 상태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점수가 매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모가 뭔가를 확인해 보니까 죽었던 친구 현석이 내가 가장 아끼는 꽃을 뽑았다. 마이너스 10점. 그러므로 현석이는 탈락. 이라고 노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노트를 가지고 그대로 집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리려는데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집에 안 계셨고 제 방 위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으니까 재규
남의 노트를 가지고 도망갔다 마이너스 5점. 재규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마이너스 5점. 그러므로 재규는 탈락. 그리고 거실에서 그 뒤로 재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기 어떻게 여기 아 저는 근데 그때도 무술을 좀 하던 아이였어서 동네 아줌마 정도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에 맡겨주신다고 하시고는 본인이 다 해석을 해주신 거죠. 다들 이제 상상을 또 안 하시길래 제가 사실은 바로 밝혀버렸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아줌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한테 좀 많이 맞으셨고 그리고 제 친구 현석이를 제 친구 현석이를 죽였는데 제가 또 친구로서 복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범인이 따로 잡혔다면서요? 저도 어린 마음에 근데 특수 살인 형사였으면 예. 법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때리셨나요? 제가 근데 부끄럽지만 아까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진짜인 거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링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들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이미 아들 아니십니까? 제가 아들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네? 예? 똑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저는 항상 전 항상 자기 전에 아버지한테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아버지가 잠드시기 전에요? 예, 아 예. 그날도 자장가를 불러드리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난히 아버지가 아니 저 링님이 평소에 아버지한테 주무시기 전에 자장가를 불러드렸죠.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예요. 평소랑 다르게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해서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침대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예. 그래서 침대 밑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아빠 제 침대 위에 뭐가 있어서 여기 아들 제 침대 위에 뭐가 있어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이런.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침대 위를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도대체 뭐였던 건지. 뭐야 조현병이지. 이상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 솔직히 한 문장도 이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일단 아버지가 링님한테 존댓말 쓰시는 거죠? 예, 제가 밤마다 아버지한테 자장가를 불러. 그게 또 아들이었을 때 얘기고요. 예, 제가 아들이었을 때. 불안에 떨길래 왜 그러니? 라고 했고 아버지가 침대
글쎄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봤는데 거기에 진짜 아버지가 본인 침대 위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숨어 있었다. 지금까지 중엔 제일 무서웠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링님이 무서워지는데요. 닉님이 무서운데요. 여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혼해가지고 아. 저희 모임에서 항상 하듯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포는 무지의 소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지무지하게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공포에 떨었을 서로를 위해 허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신 조심하십시오. 무서웠습니다.